굳이 치료를 받아야 되나, 틈으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전립선을 위한 건전한 비뇨기과 김 교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 중에서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굳이 치료를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모두가 다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는 케이스를 알려드리고, 치료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립선 비대증 환자 중에서 치료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판단하는 제일 기본적인 기준은 바로 소변 불편 증상입니다. 증상만 잘 확인을 해도 본인이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어느 정도 가려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증상이 심한 경우. 소변이 가늘게 나오는 세뇨, 급해지는 절박뇨, 자주 보는 빈뇨, 그리고 밤에 자꾸 깨는 야간뇨 등의 소변 불편 증상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증상이 점점 진행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변 불편 증상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든지 아니면 더 새로운 증상들이 자꾸 더 많이 생기는 경우는 병원에 와보셔야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합병증이 생긴 경우. 소변이 갑자기 막히는 급성 요폐, 반복적인 요로 감염,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그다음에 방광에 돌이 생기는 방광결석 같은 전립선 비대증하고 관련된 합병증이 생긴 경우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분들 중에서는 또 수술까지도 필요한 분들이 꽤 많아요. 네 번째, 장기적으로 건강상의 위험이 예상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면 전립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소변을 짜주는 방광, 그래서 위에 있는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이 되시면은 비뇨기과에 꼭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것처럼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증상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전보다 좀 나빠졌다, 이렇게 느끼면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병원에 오셔서 전립선 검사를 받아보시면 치료가 필요한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검사 소견에서 다음 같은 소견이 있으면 치료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잔뇨 검사를 했는데 소변을 보고 나서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의 양이 많을 때, 이럴 때는 잔뇨를 방치해두면 요로 감염이나 방광결석 같은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올라가요. 두 번째, 소변 속도가 많이 느려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전립선 비대가 소변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막힘이 확실한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더 나빠질 수가 있고, 또 소변이 막히는 요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초음파에서 방광의 벽이 두꺼워져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립선 비대가 심해서 방광 기능이 좀 나빠져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방광 기능이 나빠져서 아예 소변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소변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혈뇨, 피가 나오거나 아니면 염증뇨가 있는 경우. 검사에서 이런 소견이 있으면은 전립선 비대가 심하고 전립선 비대에 의한 합병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뇨기과 와서 하는 검사들 중에서 이런 소견들이 있다면 꼭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치료를 안 하면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소견들, 한 개라도 문제가 있다면 비대증 치료를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거를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옛날 속담 중에 틈으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발견됐을 때 빨리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을 하면은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요걸 두고 이제 병을 키우면은 나중에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소변 불편 증상은 더 심해지고요. 처음에는 막힘 증상만 있다가 절박뇨, 절박요실금, 야간뇨, 이런 증상이 더 심해져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요로 감염이 잘 생겨요.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안 되면은 고인물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방광이나 전립선 이런 데 염증이 굉장히 또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방광 기능이 많이 나빠지면은 소변을 보고 싶은데도 전혀 소변을 볼 수 없어서 응급실 같은 데 와야 되는 급성요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급성요폐 생기면은 소변줄도 차야 되고 나중에 해결을 하려면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 잔뇨가 계속 남으면 방광 안에 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통증도 생기고 피도 나오고 이래서 나중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눈으로 보이는 혈뇨도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오래 또 방치해두면 소변이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고 콩팥 방향으로 역류를 하는 소변 역류가 생기거든요.
그런 게 오래되면은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그런 분들 중에서 아주 일부 분들은 신장 투석까지 받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증상이 별로 안 심하거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이 없으면은 별로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소변 증상, 비뇨기과 와서 이제 검사하신 검사 소견 중에서 해당되는 게 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전립선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걸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기과 방문해서 검사를 하시고 의사 선생님 말씀 따라서 전립선을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이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되시면 건전한 비뇨기과 김교수 채널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저에게 진료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1661-2282로 전화 주시면 진료를 예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한 이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바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꼭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전하세요.